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3월 5일이 절기상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됐었고요. 17시 54분이 경칩 절입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칩 절입 시간 17시 54분 이전에는 월이 경인월이었고요. 이 경칩 절입 시간을 지나면서 신축년 신묘일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9일 정도 신묘월, 묘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원령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원령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병화, 그 다음에 정화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기토, 또 금은 경금,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임수,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목이지만 이걸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양목, 음목으로 나눠지게 되고, 병정화도 화지만은 이걸 갖다가 양화냐, 음화냐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는 병화가 되고 음화는 정화가 된다. 또 토도 무토, 기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양토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음토는 바로 기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금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수, 양수, 양에 해당되는 수, 임수가 있겠고요. 음에 해당되는 수, 이렇게 개수가 있습니다. 일간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특징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 용신을 용신 뭐 취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용신을 취용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억부용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 주후가 아니고 조후가 되겠죠. 조용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통관용신, 두 가지 오행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통관용신,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해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이 아니라 금하고 목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과 목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서로 다투고 있을 때는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이 있게 되면은 금생수 수생목함으로써 서로 다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통관용신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전왕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왕용 이 전왕용신법은 뭐냐면 격 중에서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나서 사주 전체가 목으로 이루게 되면 그거를 곡직격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병화라든가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정도 이렇게 태어나서 전체가 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염상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내격이 아니고 외격으로서 하나의 특수한 격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용신은 5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목으로 완전히 일간이 목인데 목으로 총하는 것은 뭐예요? 곡지격이라고 하고요. 화가 전체가 화가 되는 것을 염상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가 완전한 토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세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 전체가 금이 되는 것을, 이거를 종혁격이라고 하고요. 종혁격. 그 다음에 수가 완전히 하수 전체가 수로 이루어진 것을 윤하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용신법이라고 해서 뭐 전항용신법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사주의 격국에서 그냥 별격으로서 이거는 전항격으로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용신치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그런 관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통관용신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격부에 관련된 용신, 그 다음에 조우에 관련된 용신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를 관명할 때 격과 용신을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격을 잡은 다음에 이 사주가 가장 적절하게 중화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글자가 왕해졌을 때, 어느 글자가 키포인트가 되었을 때 중화가 될 수 있냐, 이것이 바로 용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묘월에 이제 사주를 보는 것인데, 묘월의 사주 10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겠죠. 일간별로 간목묘월생, 을목묘월생, 그 다음에 병화묘월생, 정화묘월생, 그 다음에 무토묘월생, 기토묘월생, 경금묘월생, 신금묘월생, 임수묘월생, 그 다음에 개수묘월생, 이렇게 각각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묘월의 그런 10천간 어떻게 배합하는지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적셔주고 천하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에 해당이 되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극히 드물죠. 뭐 예전에 제가 뭐 우주의 신비 같은 그런 걸 봤는데, 뭐 아주 미세한, 그거는 뭐 불 속에서도 사는 그런 미생물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는 매우 좀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세상 모든 만물은 물이 있어야 된다.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화도 같이 있어 줘야 되겠죠.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바닷물이라든가 강우수라든가 내지는 먹는 물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그 물은 다 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물이 있었을 땐 반드시 화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또 화가 있었을 때 물이 없으면 화는 지나치게 뜨겁게 되죠. 과열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화는 같이 있어줘야 된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이 양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간에 극해서 없애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이지만 이걸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 그래서 양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양의 차이가 있죠.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고 방대하고 그 다음에 깊고 많은 양의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작고 그 다음에 맑다 이런 것보다는 좁고 협소하고 그런 규모가 좀 작은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물상의 비유를 할 때 임수는 큰 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표현을 해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강, 호수 같은 것을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물이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대수, 우로수 이렇게 놓고 보는데, 서로 상대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음양.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리터짜리 들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리터짜리 들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걸 비교해 보면 1000리터짜리에 들어있는 물이 양수가 되는 거고요. 조금 이렇게 10리터짜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둘을 비교했을 때 그거는 음수인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면서도 개수의 특징은 뭐냐면 청징합니다. 이것이 가장 개수한테 중요한 겁니다. 이 청징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개수의 사주를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잔잔할 때 항상 뭐 조금씩 잔잔할 수는 있겠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되고요.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게 되면 파도가 생기고 너울이 생기고
좀 더 심하면 뭐예요? 쓰나미 같은 것도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임수의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큰 물이 모든 만물을 쓸고 내려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분하는 그런 기질,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있잖아요. 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때 특히 이럴 때는 물론 말 잘 듣고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범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범생, 뭐 교과서 같은 그런 친구, 그런 애들은 그냥 납둬도 잘 사는데 꼭 반에서 약간 껄렁껄렁하고 애기들 괜히 두들겨 살짝살짝 귀에 안마해 준다고 하면서 삥 뜯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갖다가 뭘 시키면 좋으냐면, 학생부 있잖아요. 학생부 이렇게 그냥 완장 하나 채워주는 겁니다. 학생부 완장. 그럼 이제 얘네들이 선도하면서 애들 이렇게 등하교 잘 하라고 이렇게 또 지도해 또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한 애들은 이렇게 성질이 좀 거칠고 탁한 애들은 뭐예요? 그러한 성질만 고쳐주게 되면은 학생으로서 뭐예요? 인성교육을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마다 사람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맞게 그 사람을 교육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고 청징함을 중시하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거, 흙이 섞여 버리게 되면 흙탕물이 되니까, 개수 같은 경우는 무기토라든가 진술충미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반대로 임수는 이 충분한 성질을 제어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야, 제방을 쌓는다고 하죠. 제방. 큰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큰 방파제가 필요한 거고요. 소양강 같이 큰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댐이 필요하죠. 그 방파제라든가 댐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무토로서 댐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요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함이 필요하다.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맑고 깨끗해야 될 이러한 개수는 뭐예요?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수가 무토, 기토 등을 많이 보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뭐예요?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토기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뭐 목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목이 술을 물론 이제 설기시켜서 약하게도 만들 수는 있지만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죠.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의 이거는 뭐예요? 요 풀 같은 거, 미나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미나리 깡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되게 물이 더러울 것 같은데, 불의 옥잠이라든가 이렇게 미나리 같은 데가 있는 데는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불옥점이 이 미나리가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수기의 필터 같은 거 있죠. 필터.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입니다. 치즈로 인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좀 음에 해당되는 목이고, 그 다음에 승복, 물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토를 많이 봤을 때는 이렇게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또 우로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금이 인성이 되겠죠. 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개수의 뿌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죠. 개수의 수원을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물의 근원이 바로 수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무기토를 쓰지 않고 뭐 식상인 목이라든가 재성인 화로서, 내지는 개수 일간이 약했을 때는 금으로서 생조해 줌으로써 개수가 마르게만 하지 않으면 개수로서의 용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묘월이죠. 자, 묘월 이전에는 우리가 인월이었는데, 이거는 인월에서 바로 묘월로 넘어왔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 진동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인월 묘월 또
다음 달이 진월인데 임묘신 동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동쪽이 되죠. 동쪽인데 인월은 방향으로 면밀하게 따져 보게 되면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묘월은 정동쪽이 됩니다. 정동쪽. 똑같이 묘월도 그렇고요. 인월도 그렇고 목왕절이 되겠죠. 목왕절. 묘월 같은 경우에도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목왕절이라고 하는 뜻은 목이 왕한 계절이다. 토가 왕하면 토왕절, 금이 왕하면 금왕절, 수가 왕하면 수왕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왕절인데 인월은 포태법으로 목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임관인 2월보다는 묘월이 더 세력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간목이 이제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이건 양인격이 되는데, 걸록격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춰서 왕하다 이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양인격이면 또 간목 묘월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양양자에다 칼날인자를 쓰는 거잖아요. 양의 칼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무시무시한 사냥을 뜻하는 것이고, 꼭 양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굶주린 사자라든가 아니면 호랑이 같은 맹수를 생각하셔도 돼요. 양인격은 왕함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일간이 간목, 을목이 아니라 개수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은 좀 달라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월도 묘월도 목이 왕한 계절이다 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인월이 되게 되면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 되게 되면 개수가 사지가 되죠. 자, 포태법 중에서 예를 들면은 장생이라든가 제왕이라든가 임관 같으면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절지에 태어났다. 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죠. 절지 내지는 태지 내지는 병사, 묘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가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의 기운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일간 개수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인월의 개수가 태어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 아까 말했던 수원을 마련해 줘서 개수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인월 같은 요 계절에는 뭐냐면 축월에서, 겨울인 축월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묘월부터는 이제 겨울의 한기는 이미 다 없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후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는 비단 이 일간이 개수뿐만 아니라 일간 자체가 다른 일간이라 하더라도 인월 자체, 원령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월에는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봤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필요성은 없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따뜻한 완전한 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 자체가 금수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연이 임자년에 태어났거나, 예를 들어서 또 일지 밑에 해수가 또 있거나, 또 시가 또 경신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 자체가 원령만 빼고는 다 금수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주가 이제 한습해지는 거예요.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화가 필요합니다.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여름에도 한기가 생겨서 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삼복에도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날씨가 습해지고 방안 자체가, 건물 자체가 눅눅해지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 연탄 떼거나 아궁이에 장작됐던 그런 시절에는 여름에 장마가 오래지게 되면은 연탄불 다시 피우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복생한이고요. 이렇게 묘월이라
된다 하더라도 금수가 이런 식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화가 있어서 당연히 조우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금수가 너무 많지만 않다라고 하면 굳이 화가 있어서 굳이 조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개수 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개수 자체는 약하고 뭐예요? 식신이죠. 이거는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주, 설기, 태과 일간이 너무 약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같은 비견겁재가 있어서 약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비견겁재보다는 먼저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목 자체가 묘월이 가장 왕하기 때문에 신금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묘월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한 그런 시절에 태어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금 가지고는 저 간목 자체를 제어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있은 연후에 신금 같은 것이 보좌해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필요는 없지만은, 사주가 예를 들어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화 정도는 있어 줘야 되겠죠. 뭐 갑오라든가 오화 정도 하나 정도만 있어 준다라고 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묘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 반드시 뭐가 있어 줘야 된다?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죠.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수인 개수가 음목인 묘목을 받기 때문에 저건 상관이라고 칭하지 않고 식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국은 식신격이 되는데 일간 자체 개수는 약하고 식신이 매우 왕한 사주입니다.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사주가 되겠죠.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밥은 조금 먹었는데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특히 뭐 씨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근데 밥을 조금 먹고 운동만 많이 하게 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창 크는 아기들은 많이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 자체가 약한데 식신 내지는 상관이 많게 되면 설기가 가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인 금이 먼저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한습해졌다, 사주가 금수가 좀 많아서 좀 한습해졌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조우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의 축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토. 그 다음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 개수 입장에서 보면 칠살에 해당이 되죠. 칠살. 저 축토는 뭐예요? 음토에 해당이 되죠. 음에 해당이 되는 음토이기 때문에, 음토는 개수를 극하는데 저거는 편관이라고도 하고요. 나지는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축중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어떤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개수 자체가 축에 개수 신금이 있어서 생을 얻고 뿌리를 통근을 둔다 하더라도, 기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 뭘 만든다? 개수를 탁하게 만든다. 탁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도 또 이렇게 축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지로만 있을 때는 그렇다,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성격 자체는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머리도 좀 좋은 편이고 사리 분별도 좀 잘하는 편인데, 일간 자체가 약한 그런 성격이 되겠죠. 근데 일지에서 이렇게 축 들어보게 되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까칠한 그런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축중에 지장간에 암장된 신금 가지고 개수를, 물론 뭐 암생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좀 전문 용어로 하게 되면은 진위살
인상생이라고는 해요. 이런 거는 총학자인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밑에가 7살이라서 무정할 것 같은데 그 내막을 들어보면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나를 생주해준다. 겉으로 생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암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어둡게 생해준다. 그래서 암생이라고 해요. 어두울 암자에다가 살생자 이렇게 해서 암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연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신금이 토생금 금생수에서 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사주 자체가 이제 금을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사주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목을 좀 더 봐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 시켜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묘 하나 빼고는 그래도 뭐 금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좀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묘월의 개수 자체가 약할 것인데 축의 뿌리를 둔 신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고요. 또 자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있는데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자수가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축 합토가 되죠. 자축 합토가 되는데 이런 경우 천간으로 개수, 임수, 신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자축합토로 보지 않고 이거는 자축합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로 그냥 보지 마시고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축토라든가 이런 토는 뭐예요?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동류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거는 특히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축토는 물로 화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이 너무 왕해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화가 살아나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금수가 많아져서 화가 필요한 경우가 된다.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인월과 묘월이라고 하는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인월은 조가 필요하고 근데 다행히 인중병화가 들어가 있는데 묘월 같은 경우는 조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뭐냐면 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묘월에 간목 투출되어 있죠. 이거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임목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잠깐 지우도록 하죠. 지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식신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주 국세가 식신격에서 바뀌어 가지고 수목 인상관 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더 약해지고 목만 너무 왕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보다는 먼저 제가 경금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묘월에 목이 왕해지게 되면 신금을 가지고는 목을 절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금 가지고 이렇게 묘월에 왕목을 갖다가 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금이 무너지기 때문에 뿌리 있는 경금으로서 이러한 목을 좀 절제를 시켜주고 신금으로서는 이렇게 개수를 생해주는 그런 용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것이죠. 임자시하고 갑인시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임자시는 일간이 너무 왕한 반면 갑인시, 을묘시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요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병진시가 되면 이제 뭐 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뭐 조우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개수가 의지할 때라고는 진토도 물론 개수 일간이 뿌리는 둘 수 있지만 관성이죠. 축토도 관성, 여기도 관성. 관성은 나를 극하려고 하고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내가 매몰되거나 내가 탁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연간에 월간에 있는 신금밖에 없다. 무기미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엇이나 김씨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생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화가 있어서
다 나쁘다가 아니라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개수는 거의 매몰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무오시 기미시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또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너무 많아지는 사주국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갑인시, 을묘시, 예를 들어서 병진시,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요 생시로 잡았을 때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고요. 임술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임술시 같은 경우는 조후도 안 되면서 금수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배합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거고, 뭐 임자 개축시 내지는 경신신유 계시는 목화운이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 아들인지 딸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순으로 간다라고 하면 좀 이런 생시를 잡을 수가 있죠. 뭐 낮에 나올 수 있죠.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는 새벽에도 낳아주는 데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낮에 낳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 초년부터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뭐 금수시를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 같은 경우 뭐 신축시도 나쁘지 않, 여자라고 하면 신축시나 경신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 자체가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음의 기운을 잡아줘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